침착을 일으킵니다.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화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자외선 B고, 그래서 홍반, 염증 이런 거 일으키지만 마찬가지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태닝을 하면 그 똥색으로 타기 때문에 전혀 매력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콜릿색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외선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팀들이 밖으로 나가봤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노반장님은 아우, 야, 비 오는 거리를 걷고 계십니다. 비 오는 거리 걸으면서 이렇게 해보죠. 운전석 뒷좌석에 김혜영 씨가 있어요. 강영란 씨, 예, 편안해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변우민 씨, 네, 화이팅! 화이팅!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승재 씨, 스키를 타고 멋지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5분 가운데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을 맞히는. 5가지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하나의 정답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다이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 비 오는 날도? 낮이니까 그래요? 네, 태양이 떠 있는 거니까 긴파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리하다. 긴파장 어떻습니까? 정답.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태연 씨가 맞춰주셨어요. 비가 온다거나 흐리면 자외선이 거의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상당히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장파장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자외선 B는 좀 덜 내려옵니다. 하지만 자외선 A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래에서 환자 볼 때 오른쪽이 진한가 왼쪽 진한가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인가 확인하는. 야, 오른쪽 왼쪽 차이가 저희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예. 장영란 씨는 뭐 그늘이지만 산이니까 상당한 자외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늘인데도. 그럼 변호민 씨도 뭐 마찬가지. 뒤에 창문이 크니까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B는 걸러지지만 자외선 A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당한 자외선이 들어오고 있다. 헤이 씨 가 스키장이요? 제일 문제더라고요. 물론 뭐 그림이니까 그렇겠지만 스키장은 자외선이 2배, 3배 반사해서 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튑니다. 스키장 자외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선생님, 똑같은 양의 햇빛을 똑같이 쬐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덜 타고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뭐 멜라닌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피부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형을 저희가 크게 6형으로 나누는데 1형은 백인들이고요. 화상을 쉽게 입지만 거의 타지 않는 사람들. 반면에 이제 6형은 거의 탈 수 없는 이미 까만 사람들. 사실은 이제 금방 타지요. 자외선을 쬐주면. 그렇게 해서 나누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은 2형에서 5형.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3, 4, 5형이 제일 많고요. 진한 사람들은 잘 타고 또 좀 하얀 사람들은 잘 안 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해봤어요. 자외선에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그럼 1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백인이니까 니콜 키드먼의 얼굴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극인 6형은 누가 있을까요? 예, 윌 스미스. 예, 극인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열어주실까요? 박정아 씨. 김병진 씨, 유상철 씨, 채연 씨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3형 유태웅 씨, 2형 예, 박경찬 교수께서 네. 예. 오늘 이 프로에 나오느라고 제가 한번 체킹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2형이고 저도 제 피부가 하도 하얘서 오늘 굉장히 놀래고. 근데 지금은 빨가세요. 그래서는 내 피부에는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외선 차단제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재밌다, 야. 아니, 우리 윤도현 MC가 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끌고 가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알아볼 텐데 우선 블랙팀의 5분이 본인이 현재 쓰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보여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0대 피부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30을 쓰고 있습니다. 윤태영 씨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하나 들고 나올 텐데 그냥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안 바르니까 저는 제 돈으로 이거 사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쓰게 되면 저는 20짜리를 쓸게요. 여기 30대였으니까 그렇게. 김병준 씨는 40 써 있는데요? 40대신가? 갑자기 저 때문에 이제 연령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그 치수랑 이런 걸 잘 몰라요. 몰라서 그냥 물어보면 예.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으면 하면 그거 그냥 사갖고 와서 쓰지는 않고 이렇게 놔둔 거를 갖고 온 거거든요. 쓰진 않고. 네, 발라놓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 땀 흘리면 이제 그게 이렇게 강시처럼 막 흐르니까 그게 싫어서 저는 안 발랐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그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 썼어요. 맞아요. 네.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 높은 지수를 하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은 걸 쓰고 있어요. 가장 좋은 적합한 걸 쓰고 있는지 그걸 가늠하실 수가 있나요? 우선은 써야 되겠죠. 안 쓰시는 분은 뭐 얘기할 게 없는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병세 씨가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SPF와 PA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외선 B에 대한 보호 지수가 SPF거든요. 뭐 10에서 50이라고 했지만 사실 100까지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0배란 뜻인데 사실은 30배가 되더라도 한 90% 이상의 보호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40을 쓰나 50을 쓰나 되게 비슷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1 플러스는 4배, 2 플러스는 8배, 3 플러스는 16배를 얘기하지만 보통 한 2 플러스 8배 이상이면 이제 적당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김병세 씨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동하는 사람은 저 치수가 굉장히 좀 높은 걸 써야 되겠네.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햇빛을 장시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외선 비차단 효과가 필요하니까 한 50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 플러스가 아니라 33 플러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33 플러스? 자, 먼저 첫 번째 3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답. 맞히. 저 알아요. 네. 하루에 3번은 꼭 발라야 해요. 하루 3번 바른다. 3분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발라라. 박정화 씨는 3분 동안 발라야. 그래서 사무장 그렇게 두들겨서. 흡수될 때까지. 예. 앞에 3은 3명이서 같이 발랐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발라라. 자, 자외선 차단제 33법칙의 3. 30분. 이게 자외선 차단제는 이 막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가 그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전에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다. 미리 발라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